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기술입니다. 그죠? 제8장. 그 다음 제9장은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나왔던 부분을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8장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8장에서 지금 기술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문제가 몇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술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그래서 먼저 옹호 기술 보면 옹호 기술의 특성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사회 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이죠. 조직 구성원들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한다. 이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는 것은 옹호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표적 집단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압력 행사, 그 다음에 정당한 처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옹호 기술은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로스만의 모델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사회행동 모델에 해당되죠. 그리고 사회행동 모델에 해당되는 기술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사회행동 모델을 또 생각해 보면 기업과 디귿과 니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면 무슨 기술은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 보호, 지지, 방어하는 활동이다. 뭐예요? 옹호죠.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이 잠재 능력과 권한을 강화시켜준다. 권한을 강화시켜준다. 그죠? 권한을 강화. 이게 뭐예요? 인파먼트 모델이죠? 그리고 우리 실천론으로 생각하면 또는 실천 기술론으로 생각하면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인파먼트 기술입니다. 결국은 기술에서. 자, 그다음에 3번. 하드캐슬이 제시한 옹호의 유형 중에서 이 자기 옹호를 물어봤어요. 이게 11회 때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그래서 거기 이제 자주 집단이 스스로 옹호하는 거죠. 나머지 보기 지문으로 나온 나머지도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희생 집단을 위한 옹호자의 활동 하면 이제 집단 옹호에 해당되는 거고 특정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활동은 정책적 옹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3번과 5번은 체제 변환적 옹호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게 이 11회 때 나오고 나서 안 나왔어요. 나올 줄 알았는데 제 생각엔 이제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한 번만 내고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그렇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거 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은 거는 차라리 공부를 안 하는 게 낫고 시험에 나온 것은 여력이 되면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4번. 옹호의 구체적 전술에 해당하지 않는 건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옹호의 전술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의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우리가 이제 의뢰는 뭐 네트워크 기술로 보게 되면 의뢰가 네트워크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굳이 이제 여기 기술의 종류 중에서 보게 되면 지역사회복 실천 기술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 중으로 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설득의 구성 요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 의제 설정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청원을 아예 한 문제로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강의에서 증언 청취를 하나 좀 알고 있으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옹호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정하고 연계하는 건 네트워크죠. 그죠? 나머지 그 시의원에게 정치적 압력 행사. 그 다음에 피켓팅으로 해당 기관을 난처하게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변화의 표적을 궁지에 몰기에 해당되는 전술에 해당되겠죠. 행정기관에 증언 청취를 요청한다. 이 증언 청취 좀 알고 있어 보세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다음에 제시된 지역사회복 실천 기술은 억압된 집단의 입장을 주장하고 표적 난처하게 하고 뭡니까 이거? 옹호 기술이죠? 자, 이게 끝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몇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나왔던 지문, 문제, 논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조직화 기술을 보면 조직화 기술은 본래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물론 이제 조직화가 꼭 거기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주로 그래요. 주로. 그래서 거기 쟁점을 시크한 문제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 조직화할 때 쟁점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맞아요.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사적인 관심을 조직화에 활용해야 돼. 왜? 사람들은 사적인 관심과 관련된 되었을 때 관심을 갖고 오는 거예요.
사적 관심이 있을 때 우리 공공선택이론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결국 사람들이 공익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익이에요. 사익. 자신의 사익과 관련된 것이면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사익을 결국 그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직화에서도 당연히 사적인 관심을 조직화에 활용하는 겁니다. 정서적인 내용을 지니는 활동을 포함해야죠. 왜? 사람들은 정서적인 활동으로 친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연대가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지역사회의 불만은 인위적으로 유발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불만을 인위적으로 유발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갈등과 대결을 만들어내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옳지 않은 것인데 조직화 기술.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조직화 기술을 활용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하는 거 맞고요.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을 선정하여 모임을 구성하는 거 맞고요. 효과적인 조직화를 위해 갈등과 대립을 의도적으로 피한다가 아니라 아까 활용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자,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에 활용된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해결 방향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합당한 주민을 선정하여 모임을 만들었다. 역동적인 실체로 만들었다. 이 조직화 기술을 지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4번 옳지 않은 것인데 이번에는 우리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가지고 한 문장으로 냈죠. 계획, 프로그램, 욕구 분석, 대안 모색, 단계별 실행 계획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고 연계, 참여 조직들에 대한 업무의 배분과 조정에 초점을 두고 인파먼트, 대화, 강점 확인, 자원 동원 기술을 포함하고 자원 개발 동원, 기존 집단, 개인의 직접적 참여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근데 거기 집단의 역동성을 불러일으켜 갈등을 활용하는 건 뭐였어요? 아까 조직화였잖아요. 그죠? 자조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지금 나오는 내용 중에 자조는 없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5번. 조직화 과정에 사회복지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역사회는 여러 갈등을 갖고 있음을 알아둬야 하고, 지역사회 외적 능력이 아니라 내적 능력에 우선 중점을 둬야 돼요. 모든 일에 솔직하고 근면하여야 하고, 자, 행사에 참여하여 운영 과정을 이해해야 하고, 지역사회 관련법, 제도, 규칙 등을 알아야 한다. 6번. 사회복지하고 활용하는 조직화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조직화 기술을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아까 옹호 기술에 해당되는 것들도, 전술에 해당되는 것들도 알고 있어야 하고, 이제 조직화인데 사람들을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모임을 통해서 그걸 하나의 역동적인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어서 거기에 회의 기술이나 협상이나 또는 이슈 설정이나 그 다음에 지역 사회 지도자의 발굴, 리더십을 개발해내거나 이런 것들은 다 맞죠. 근데 주민 통제 기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조직화 기술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쓰이는 주요 기술이에요. 거기서 주민을 통제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거기서 아까 이슈 설정이 지금 나왔는데요. 이슈 설정. 아까 그 5번에서 의제 설정이 나왔잖아요. 의제 설정. 제가 조직화 기술이라고 해설 넣어놨는데. 자, 다시 한번 7번. A 사회복지사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그들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조직화입니다. 자, 8번.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조직화. 자,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운영하고 지역 주민이 자신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을 포함하고, 그죠?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조와 기능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틀렸습니다. 또 끝났어요. 조직화. 자,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또는 연계 또는 네트워킹 기술. 자, 주민들 간의 관계를 강화한다. 연계죠. 자, 다시 한번 2번.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공동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기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팀 접근. 결국 연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연계 기술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호 신뢰와 호혜성에 기반하여 유지된다.
우리가 이제 이게 호혜성, 신뢰, 네트워크 이거 뭐죠? 사회 자본이죠. 사회 자본. 결국 이제 연계 기술의 특징 중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자, 개별 조직들 간의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이고 조직의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서비스 중복을 막고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 사회자본을 잠식하는 게 아니라 증진시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업과 디귿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옳지 않은 거 네트워킹 기술이라고 물어봤네요.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의 자발성을 촉진하고 상호 후회적 의사소통, 상호 신뢰 형성, 수평적 관계, 그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요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한 사례예요. 민관 협력이잖아요, 그게. 그다음 이제 서비스 중복과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자, 5번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의료 네트워크 형성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육사 역할로 부적절한 것은 자, 일단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니까 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것은 옹호자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촉매자 역할도 해당이 됩니다. 그게 어떤 문제에 대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거. 협상과 이런 합의 네트워크 영역에서의 이제 합의를 위해서는 협상가의 역할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조직 내 조직 간의 의사소통 이 조정가로서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혁명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네트워크 성공 요인이 아닌 것은 자발성 인정, 근데 경쟁성 틀렸죠. 상호 신뢰감을 갖도록 해줘야 하니까 틀렸고,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 중요하고, 협력의 목적과 비전 공유, 자원이 풍부해야 참여가 원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7번에서 서비스 중복을 방지하고 이거 조정자로서의 역할이죠. 사례관리자의 역할 중에 해당돼요. 이게 사례관리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천론에서 사회복사 역할의 사례관리자 역할이 조정자잖아요. 사례관리자가 조정자죠. 그때 했던 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조정 기술이 결국 조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다음 8번 연결을 옳지 않은 것인데 네트워킹 기술 촉진자. 아까 촉매자라고 해서 저에서 나왔었는데 그다음 이제 연계 기술에서 여기 네트워킹 기술 또 이제 15회 또 연계 기술이 또 나왔네요. 연계 기술. 자, 여기서는 옹호자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까 저기서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 자, 참여기술 교육가, 인파먼트 기술 자원 연결가, 그 다음에 자원 동원 기술 모금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연계 기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서비스, 자, 사회복지 기관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이게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막을 수 있으니까, 방지할 수 있으니까. 연계망 강화 확장,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 팀 접근 수행. 근데 의제 개발과 주민 의식화는 이건 이제 의제 개발이 바로 인퍼먼트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의제 개발, 주민 의식화. 자, 그 다음에 물론 이게 이제 의제를 개발한다 라고 하면 조직가로서의 역할도 해당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10번 보면 옳지 않은 것인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항상 강한 결속력? 아니에요. 느슨한 관계로서 그래서 이제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강한 결속력이 항상 강한 결속력이 아니라 참여 기관들은 평등한 주체, 그 다음에 신뢰와 호혜성, 그 다음에 사회적 교환은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의 작동 원리. 그럼 다 맞죠? 이제 기억이 옳지 않고. 자, 11번. 네트워크 기술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효율적 관리, 중복과 누락의 방지, 연대의식 강화, 자원과 서비스 연결. 근데 사회 정의 준수 유지는 옹호 기술에 해당되겠죠? 그죠? 자, 12번 보면
옳지 않은 것인데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네트워크 확장, 사회 자본 확대, 이용자 중심, 그 클라이언트 중심. 근데 권익 향상을 위한 사회 행동은 옹호 기술이겠죠, 그것도. 자, 13번 연계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클라이언트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줄일 수 있다. 이거 지금 아까 시간과 비용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비스 중복과 누락 방지. 공공의제를 개발하고 주민의식화를 강화한다. 여기서 이제 공공의제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 인파먼트 기술에 보면은 공공의제 틀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의식 제고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의식을 강화한다, 의식을 제고한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아까 9번도 그 조직화 기술보다는 인파먼트 기술에 제가 넣어 놓은 겁니다. 자, 거기 자원개발 및 자원동원 기술로 가게 되면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하기 위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대규모 공식 집단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이제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합니다, 이거. 그 다음 이제 개인의 지역사회 조직에 참여는 그가 제공하는 비용과 받는 이익과 관련이 있죠. 이익을 강조하는 것이 결국 참여함으로써 그 인적 자원의 동원을 위해서 새로운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가 아니라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존 조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역사회 조직의 성원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기존 조직들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중요한 자원이다. 맞죠? 자, 2번.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거나 동원하는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 기부자들과 같이 이해 당사자들의 욕구를 규명하고, 자원 개발은 자연 발생적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것보다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자원 동원의 원칙이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이벤트, 대중매체 광고, ARS 등이 있다. 맞죠? 명분 연계 마케팅, 이게 나왔어요. 공익 연계 마케팅이죠. 요거. 근데 지금 10회 때 5번에서 나오고, 자, 12회 때 이게 본래 행정론에 나오거든요. 근데 공익 연계 마케팅이 또 나왔어요. 이렇게. 행정론에 이제 마케팅이 있는데, 그 마케팅과 홍보, 그 마케팅 기법, 즉 홍보에서 기업 연계 마케팅, 즉 공익 연계 마케팅, 또는 이제 이걸 명분 연계 마케팅 또는 명분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자, 4번 보면 다음 중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기술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자, 기존 조직 활용, 개별 접촉, 네트워크 활용, 재정 분석은 해당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후원 개발 사업의 장점으로 옳은 거, 기억니은 디귿니을이 모두 맞게 나왔습니다. 자, 6번. 최근 개관한 사회복지관은 바자회 개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후원 단체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기관의 그 신뢰 형성 유지를 위한 노력에 해당이 됩니다. 7번. 사회복지사가 활용한 기술. 가족 캠핑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 10세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 수영 클럽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원개발 및 동원이겠죠, 당연히. 자, 다시 한번 8번. A 사회복지사는 독거노인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종교단체에서 예산과 자원봉사자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원개발 및 동원이죠, 그것도. 자, 그 다음에 인파먼트 기술. 인파먼트에 해당하는 것은 의식 제고, 공공의제 만들기, 자기 목소리 내기, 사회자원 창출 모두 맞아요. 자, 이번 18회 때 또 나왔잖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19회 때 3번에 보면 강점을 인정한다, 역량을 강화한다. 인파먼트죠. 자, 다시 한번 4번. 클라이언트 잠재 역량 및 자원을 인정한다. 삶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우리 인파먼트 모델에서도 자기결정의 극대화라고 했었어요. 그죠? 소비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기술과 지역사회 교육 기술에서는 문제가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1번에 보면 이제 업무 설계를 기재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개별 사회복지기관이 다룰 수 있는 영역과 범위 안에 이슈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업무 설계를 기재했다는 걸 통해서
우리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한 걸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명시했다라고 하는 것도. 근데 이제 보기 지문으로 나온 거기 커뮤니티 프로파일링 나와 있죠. 요거는 뭐 일단 제가 해설을 넣어놨는데 그냥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게 뭐냐. 물론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거 좀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 교육이 갖는 의미는 주민의식, 주인의식 함양,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형성, 그거 맞죠? 이기주의, 계층화,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자, 일단 8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은 몇 문제 안 돼요, 이것도. 그래서 먼저 힘의 원천, 기억린, 디귿릴 모두 받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옳지 않은 것인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잠재력도 힘의 원천이 되죠. 전술들은 혼합 전술 사용하는 겁니다. 혼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싸움이에요. 사행동은 싸움이기 때문에 당연히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추상적인 논쟁이 아니라 대상 집단과의 힘겨루기다. 힘의 원천은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되죠. 힘에는. 그 다음에 다른 조직과의 협력 관계는 협조, 연합, 동맹이죠. 협조, 연합, 동맹이 이제 중요한데, 거기 3번에 보면 이제 협력 관계 중 연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옳은 설명. 이슈와 전략을 합동으로 정하지만 통제 주체는 다르죠. 그러니까 각각 대표자를 조직에서 선출해서 보내고 그 대표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는 거예요. 자, 언제든 한쪽에 의해 협력이 깨질 수 있는 거,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거, 협력을 유지할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협조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근데 중앙위원회, 전문 직원이 결정하는 것은 그건 동맹이죠. 다시 한번 연합관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인데 11회 때 나왔네요. 각 조직은 모든 행동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죠? 자, 2번, 3번은 협조고요. 4번, 5번이 동맹입니다. 자, 다시 한번 5번, 13회 때 또 나왔어요. 그나마 여기가 좀 공부할 만한 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가 나와서. 옳은 것은 조직의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힘을 증대시키는 것은 협조예요, 그건. 그 다음에 특정 이슈에 관한 유사조직들의 일시적인 연결 방식, 그게 맞죠, 협조? 2번. 전문가를 둔 영속적인 조직 구조, 그게 동맹이죠. 정책 결정 과정에 개별 조직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이거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라고 했던 뭡니까? 걔는 연합이에요, 연합. 조직 간의 협력 체계 정도는 협조, 연합, 동맹으로 갈수록 이제 강화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나마 공부할 만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나왔던 내용들, 여기 이제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압력 전술에 해당하는 것은 군중 동원, 연판장 제출, 편지 보내기. 근데 법정 소송은 이건 법적 전술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법적 전술에 틀린 것은 짧은 기간에 해결한다. 틀렸죠.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그죠? 짧은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 그 다음에 8번. 법적 행동에 해당하는 것은 폭력의 위험이 있죠? 아니죠. 이건 사회적 대결, 즉 항의 전술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문제의 존재를 표적 집단에 알리는 방법이다. 영향력과 정치적 기술을 과시하는 방법이다. 그것보다도 이제 고소를 하겠다는 위험만으로 논의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 전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직접적 행동, 즉 사회적 대결인데 바르게 서술한 거, 불매운동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4번이. 자, 나머지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건 여기서는 보지 마세요. 이게 이제 문장이 좀 조잡해요. 보건 문제라서 7회 5회 거. 그 다음 이제 거기 직접 대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승리가 잠정적일 수 있고 조직의 세력을 유지시키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직접 대결. 거기 1번하고 2번은 법적 전술에 해당돼요, 그거. 그 다음 이제 4번, 5번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3번이 직접적 대결에 해당되고. 자, 그 다음에 11번이 협상인데요. 양보와 타협의 완급 조절, 그 다음에 상대방이 확실히 응집력을 보여주면서도 융통성을 발휘한다. 상대방의 취약점을 노출시킨다. 근데 협상 기간을 정해야죠. 프로이트가 제시한 협상 전술 있죠. 그거 이거 8회 때도 이게 지문 자체가 좀 조잡하긴 해요. 이게 이제 9회 이전 문제들은 보건 문제들은 문장이 좀 조잡한 문제들이어서 제가 문장들이어서 그나마 문장들을 제가 좀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실제 우리 전공
서적들에서 기술하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바꾸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험 문제는 전공 서적의 기출 문장들이 그대로 나와요. 주요 전공 서적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 12번 보면 협상 기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협상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회행동 모델에 해당되죠. 이게 지금 사회행동 전략과 전술에 해당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다 하면 틀리고 협상 과정에 중재자가 개입할 수 있다. 아까 이제 거기 프루이트도 이제 중재자를 개입시킬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재원 확보와 기관 간의 협력을 만드는 데 유리하고 협상 시 양쪽 대표들은 이슈와 쟁점에 대해 토의한다. 자, 13번. 사행동 모형에 사용할 수 있는 행동이나 전술 유형이 아닌 것은 대중조직을 개발하고 조직적 대항, 입법 로비. 자, 그 입법 로비는 걔는 압력 전술에 해당됩니다. 압력 전술에. 그 다음에 불매운동. 보건교육 활동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14번. A마을 앞에 도로를 확장 공사하기 위해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려고 하자 A마을 사람들이 이를 반대하고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전술을 모두 고른 것은 시의원에게 도로공사를 반대하는 편지를 보낸다. 이게 정치적 압력 전술이죠. 공청회 반대 발언을 한다. 이것도 정치적 압력 전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사에 도로 확장을 반대하는 홍보 자료를 배포하는 거. 이게 언론을 활용한 홍보 활동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공사를 반대하는 성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회적 대결에 해당되죠. 항의 전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이제 9장까지 봤고요. 이제 지역사회복지로는 2번 남았습니다. 강의가. 그래서 여기 10장과 더불어서 이제 공공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체계,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강의에서 이제 그러니까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10장부터 이제 공공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체계까지 볼 거고, 그 다음 강의에서 이제 민간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체계에서 지역사회복지 운동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8장과 그 다음 제9장에서 출제된 23회 기출문제입니다. 9장에서는 이번 문제 출제되지 않았어요. 9장은 기출 출제 빈도가 높지 않은 부분이죠. 그죠? 근데 이번에 23회에서도 출제되지는 않았고 기술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우선 이 조직화 기술입니다. 조직화 기술은 우리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본 모형 중에서 이 조직화 기술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바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려면 이 조직화라고 하는 건 지역사회 주민들을 하나의 역동적인 하나의 실체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환경봉사단, 주민봉사단과 같은 이런 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화가 되는 건데, 이 조직화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민의 효율적 통제? 통제라고 하면 틀려요. 그죠? 바로 나왔어요. 지역 주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협력, 그래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역 주민들을 통제한다 라고 하면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주민회의, 토론 등을 통한 의사소통. 그죠? 지역 주민들이 모여야 하니까. 우리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의 구호가 뭐였어요? 우리 함께 모여서 이야기 좀 해보자, 이거였어요.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래서 합의하고, 그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고. 자, 구성원 간의 갈등 조율, 그죠? 그 다음 이제 토착적 지도자를 세우고, 그래서 주민 지도력 발굴 향상 교육, 그 다음에 지역사회 문제와 이슈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이 해당하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2번.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사회복지사가 활용한 기술이 뭐냐? A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서 땡땡복지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을 확보했다. 그 다음에 지역 대학
학교에 봉사자를 요청했어요. 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인 봉사자를 또 요청해서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자원 개발 및 동원 기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보기 지문에 뭐 당연히 2번이 답인 걸 알 수 있고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이번 기술에서 문제 출제된 것도 지역사회복 실천 기술에서 출제된 것도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